안녕하세요. 비가 많이 내리네요. 장마가 장마 시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, 어, 그,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어, 피해자들이 지금 어,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두 가지로 두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, 그래서 이전에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게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, 그러니까 고소 또는 고발 쪽에서 각각 고소 내용, 고발 내용, 그 다음에 기소가 되어 있는 쪽은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, 골자는 그런 거지요. 공소장 내용에서는 심지어는 뭐 표현을 그렇게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,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재단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,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그 기소장에는 갈로 해가지고, 어, 미디움이라고,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. 근데 실제로는 그 진행 상황들을 제가 쭉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어, 그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변천이 좀 됐지요. 과정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 재단과 그 플랫폼 운영 인수권에 대한 계약을 했고 하고 나서 한 일주일, 지금 3주 후쯤에 그 미디움 인코퍼레이션, 즉 그제서야 이제 미디움,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게 나타나고, 근데 그 미디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, 공시는 미디움 파운데이션, 즉, 미디움 리미티드로 공시를 계속 냈다.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나온 거는 없었다. 한 번도,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, 뭐, 어, 미디움 공식 입장, 뭐, 이런 것이 나오면서 미디움이라는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을 가진 미디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그 추가로 계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식 정도만 나왔지. 이 공소장 내용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도 있고, 그 다음에 공소장에서 어, 그 공소장 내용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이기겠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상에서 언급이 된 거는 어, 이 피고인 김판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거기에 공모를 한 시점이 총책인 한지우기와 한지우기를 통해서 그 범죄 계획을 알고서 미디움이 이제 참여를 했다. 그리고 재단을 인수를 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그 공소장 내용이 전개가 돼요.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게 어, 그 플랫폼 운영을 하면서 어, 볼만한 것도 없는 사업성도 없는 콘텐츠들을 언급을 한다는 그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쇼핑몰을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경쟁사로서 K 콘텐츠를 운영을 함으로써 연간 뭐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. 뭐 그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게 결국에는 KOK 가치를 100달러까지도 상승을 시킬 수 있다.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
공소장의 내용이고, 근데 그런 내용들이 누구에 의해 전달됐느냐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 하면은 송가병과 같은 이런 사람이 그 마케팅 대표로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뭐 이 범죄를 저질렀다. 그 주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해가지고 사기를 이야기하고 유사수신, 방문 판매법 위반, 뭐 그러니까 재화도 없이 재화 거래도 재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적 거래만 이루어졌다.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, 공소장 내용대로라면은 이 금전적 거래라는 게 내가 그 누군가를 소개를 하면서 그 이 KOK를 판매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로 쭉 연결이 돼요. 근데 그리고 삼성 이상이 되면은 월 1,000만 원 이상의 그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홍보를 하면서 어, 그 사기를 쳤다. 그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게 다단계 구조로서 해가지고 이 후순위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 상승을 할 수가 없어서 MM을 하고 통정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기를 쳤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공소장 내용이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어제, 엊그제, 그저께 뭐 쭉 이연결해 세 차례 정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게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소위 말해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한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어 했다.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개발 유지 보수 위주로 했고 매출은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, 조폐공사, 그다음에 블록체인 분야 다른 분야의 분야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렸다. 뭐 이게 어, 피고인,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자산이었고, 자산에 대한 운영이었고,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출금,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, 이런 부분들은, 박성준이가 했고, 출금과 관련된 승인은 장여저가 했고, 뭐,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끌고 가는데, 실제로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그 이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업적인 일을 해 온 것 같지 않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는 크립티드라는 그 운영사의 대표이사의 소재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 그 정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되지를 않는다. 이것조차도 그런데 미림이라는 회사가 어,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회사는 지금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. 이 회사와 관련되는 자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의 소재지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이네들 그 자회사들 각각이 어떠한 외부적으로 어떠한 매출을 올린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있지를 못할 것이다. 그러면은 그러한 매출이 생기고 그 회사들이 다 존속을 하는 이유는 주식회사 미디움을
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서류상으로 장부상으로 어떠한 매출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미디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매출이 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그러한 자금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MTRT라는 업체조차도 실제로는 뭐 전문성도 없고 그 비 저기 전문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그런 사업 분야를 인수를 해가지고 1,580 몇만 불 매출을 그런 식으로 올리고 다음 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본 매출은 803만 불 정도인가? 뭐 그렇게 3, 4분기까지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이, 경찰이든 검찰이든 좀 깊이 있게 좀 더 집중해서 그다음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맨파워가 어, 좀 동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, 서류상으로 만들어졌던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우리가 듣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 이 사기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쪽에서 그 업무를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어, 그 사기라는 쪽으로만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기와는 좀 관련이 정말 없어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공판이 지금 8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1월 17일이 1차 공판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만 5개월 동안 8차에 걸쳐 가지고 공판이 이루어졌고 그게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쯤 그 6월 23일 한 열흘 후죠. 그때 되면은 마지막 공판이 어,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. 그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9차, 10차 두 개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잡혀 있고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선고는 가능한 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유죄든 무죄든 일단 선고가 나고 선고가 나는데 어떠한 어, 그 판단으로 재판부에서 유죄를 내고 무죄를 냈는지에 대한 결정문을 이렇게 좀 보고 싶다. 어차피 그 사건은 1차 공판에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. 이게 1차 공판이 아니고 1심으로 끝날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분명히 갈 거다라고 봐요. 그러면 1심이 그렇게 나고 나면은 2심, 3심은 기본적으로는 본래 1심 6, 2심, 3심 각각 3개월씩 해서 1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이렇게 된다선 치더라도 그래도 시간적으로 좀 그렇게 길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. 이,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, 알고 싶은 내용이 재판부에서 결정문을
어떠한 결정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고를 내느냐, 유죄든 무죄든. 근데 저는,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, 그, 이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고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한 것이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아예 쑥 들어갔어요.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결코, 어, 간과하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내용이 그게 1차 공판 때, 어, 주심 그 판사가 분명히 검사한테 묻기를 스테이킹한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고 물었고,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, 2차 공판 때 주심 판사가 바뀌었는데, 주심 판사가 다시 그 부분을 물어봤고, 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니고, 구두로, 답변을 한 거는 원금은 현금이다라고 검사가 답변을 했고, 그 이후에 공판이 쭉 진행이 되면서 정인 신문을 하면서도 스테이킹이 되고 스테이킹 채굴 투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들어간 원금 이게 들어간 게 현금을 가지고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공소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소장에서는 뭐 언제 기간 동안 뭐 몇 명을 통해서 몇십만 에 걸쳐 가지고 돈을 받아. 이거를 시세 얼마 정도의 금액만큼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뭐 예치를 했다.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은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말도 맞지 않고.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 주장 내용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 중에 정인 신문을 하든 뭐 이런 상태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하나하나에 대한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용어적인 부분, 그러한 기능이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그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. 6월 23일에 최영규 전 이사장이 다시 피고인 그 변호인의 신문을 그 정인 신문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할 거다라고 뭐 그렇게 결정을 하고 8차 공판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. 근데 어, 최영규라는 사람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창립 멤버 속에 자문 역할로 해가지고 CTO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던 정도다. 그 다음에 CA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도 일종의 타이틀 정도만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. 재단 이사장의 역할도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역할이었다. 이게 그 사람의 결국에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고, 그래서
어,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른다가 마지막 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른다.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경영진이라고 하는 6명의 그 이력들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학력부터 해가지고 그 경력들을 쭉 보면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최영규였다. 그래서 또 그 레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허위 정보를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KOK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최영규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띄워놓은 거죠. 근데 제가 이전에 또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사업은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플랫폼 사업에 이 운영되고 있는 그 플랫폼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일종의 하나의 앱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셋업이 된 상태에서는 손을 거의 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냥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.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이거를, 어, 이 사업에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서 관여는 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에서 우리가 유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매출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먼저 스테이커 역할 플러스 유저 역할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다. 뭐 소위 말해서 눈꽃만큼이라도 그 영업이익 중에서 일부분, 수익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우리가, 우리의 자산의 가치, 그 척도가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량, 암호화폐 종류의 수량에 해당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거래소의 가격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. 근데 이거를 이 거래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딱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지요. 두 가지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플랫폼 가격이었다.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과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예, 그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, 그 스테이킹을 한 개수 그 자체의 가치가 거래소의 가치하고 이 가치를 절대 무시를 못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가 어떠한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. 플랫폼 가격 조정을 왜 해야 되는지는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스테이킹을 네 가지 종류 가지고 하는데 KOK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화가 없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, 그 가치가 뭐 2021년 한 상반기 하반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021년 상반기
2021년 상반기까지 비트나 이더 USDT,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로 스테이킹을 했던 그 가치는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2022년,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2019년 9월 17일 이후부터 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 비트 이더로 스테이킹을 해놨는 그 가치는 훨씬 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의 개수에 대한 가치는 훨씬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.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느냐? 플랫폼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MME, 소위 말해서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그 시세 조정의 역할을 좀 함으로써 일종의 가격 방어, 이런 역할을 하는 MM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. MM을 했다는 거는 걔들도 지금 그 8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. MM은 있었다. 그럼 그 MM이 어떠한 식의 MM이었느냐? 소위 말해서 시간을 딱 정해 놔놓고 내가 이거를 얼마를 딱 팔 때 니들이 딱 사고 가격을 조금 띄워놓은 상태에서 딱 사고 딱 팔고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차익을 만들어 먹는 그런 MM이냐. 요거는 시장 자본법인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 바이올레이션이죠. 그런 경우가 아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MM은 이게 그 거래소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질 때 이 매수를 통해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때 이 매수가 되는 이 KOK는 소각을 시키라는 이런 의미의 MM을 이야기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,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다. 그럼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?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이 해야 돼요. 이 스테이킹 지갑을 보유를 하고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.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됐던 거죠. 근데 올리는 거는 19번을 했는데 내려올 경우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. 일정 기간 2021년 4월부터 22년 뭐 몇 월까지 약 1년에 걸쳐 가지고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 가격이 20% 낮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사 이야기가 그때 20% 정도 떨어졌는데 피해자들이 불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에요. 질문이 있었어요. 이런 것이요. 10달러 하던 게 8달러를 하면은 20% 주는 거예요. 8달러에서 20%가 줄으면 6.4달러가 되는 거지요. 이것과 지금 우리가 7달러 하다가 이게 0.7달러가 되면은 90%
몇 프로죠? 이게 90% 떨어진 거지요. 100%, 거의 90% 떨어진 거죠. 이런 관계를 이게 어 20% 떨어졌다는 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저기요. 어떻게 보면은 20% 떨어졌을 때 불만이 없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니들 지랄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왜 이게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어,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떠한 식으로 어떤 부차 이 공판 뭐 그때는 누가 정인으로 최영규 외에 누가 출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선고가 좀 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유죄라고 인정을 한 결정문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유죄라고 했는지를 알고 싶고, 유죄가 났을 경우에, 무죄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어떠한 이유로 무죄라고 한 건지, 유죄는 어떠한 이유로 유죄라고 한 건지, 그 결정문을 통해서, 파악을 좀 하고 싶다. 어차피 1차에서 끝나는 거는 아니니까. 근데, 이, 고소인 쪽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유죄든 무죄든 2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, 3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, 이런 것들도 그러한 역량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아, 지금 봐가지고 저는 뭐 1심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들,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딱 거의 없다. 이게 제 결론이고, 제 개인적인, 어, 판단이고,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고소해 놨으니까, 경찰이든 검찰이든 당신들이 알아서, 확인을 해서, 증명을 뭐 해달라 해서,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. 이게 단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될, 어,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이유는 경찰, 검찰, 뭐 판사, 변호사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처럼 우리는 이 사건 하나가 우리의 전부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원 오브 됩니다. 정말 여러 사건들,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. 이거지요. 근데 피고인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처럼 똑같은 입장이에요. 한 개뿐이에요. 얘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방어를 하면 돼요. 이 사건만 방어를 하면 돼요. 근데 피해자들은 없어요. 조력자들이 잘 없다 이거죠. 뭐 변호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실질적인 담당 변호사가
누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고, 검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 왔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좀 저는 어, 그렇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러면은 원고 측, 피고인 측, 아니 그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기는 정관 예우 차원의 변호사들도 선임을 한 거고, 그 다음에 실무적인 일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 공소 사실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 분야 중에서 각각 요거를 나눠가지고 담당을 하는 변호사들이 그 토탈에서 14명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도 이게 진술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어, 이 최영규 씨나 그다음에 김동우 씨 같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김동우 씨 같은 경우는 심판정을 기준으로 봐서 좀 적대적인 진술을 한 이게 가중치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적대적인 반대자지 옹호하는 쪽이 아닌 적대적인 정언을 했는 음, 것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, 뭐, 최영규 씨야 당연히 뭐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적인 이런 주장을 해줬다. 그러니까 피고인 측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, 근데 나머지 지금 정인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 정은 때에 서지도 않아요. 크립티드의 대표이사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떻게 보면은 항상 피고인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잖아요.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미팅을 할 때 그 사람이 100% 참여를 했다는 거고,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,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소개하고 설명을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같이 있었다. 근데 그 사람은 소재지 불명이라 가지고 하나의 법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서자, 정인 출석 요구서조차도 송달이 안 될 정도로,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업체 자체가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떳떳지 못한 그런 류의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? 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사법부에서 발송이 되는 이런 그, 출석 요구서조차도 주소지를 몰라가지고 주소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소재지 불명이라 가지고 전달이 안 됐다. 이거는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. 그래서 대놓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유추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법원 내의 전체의 분위기가 결코 이 믿음 신임을 줄 수 있는 상황의 전개는 안 되고 있다. 저는 그렇게
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때문에 그런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, 오늘은 이것으로 어, 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